안녕하세요. 테마대장입니다. 자, 오늘 테마대장과 함께 알아볼 기업은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자, 인적 분할로 인해서 한 달간 정지가 되어 있었던 이 GS 리테일이 드디어 거래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6월 3일 이 GS 리테일이 유통사업 부분과 그리고 호텔 사업으로 인적 분할을 결정을 했는데요. 뭐 비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GS 리테일이 0.81 그리고 GS P&L이 0.19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분할의 목적은 GS 리테일은 본업인 유통업에 그리고 GS P&L을 호텔 사업에 주력해서 이 복잡한 사업 구조죠. 기존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이 사업 구조를 탈피를 하고 이 기업 가치를 재고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테마대장이 오늘 이 GS 리테일을 가지고 온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분할 직후 오히려 적정 시가총액은 분할 전 시가총액보다 상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 저렴한 가격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빠짐없이 영상 체크하셔서 이 투자에 도움을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GS 리테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이 GS 리테일 적정 주가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높은 가격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저점에 잡고 내가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적정 주가까지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GS 리테일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GS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일단은 편의점. GS24시죠. 이 편의점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GS25시가 떠오를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편의점이 시장 내 높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리스크와 성장성이겠죠. 근데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와 성장성이 공통적으로 좀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리스크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리스크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 자체의 컨센서스 하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4분기 편의점 성장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감가상각과 판촉비 등 이 비용 증가세로 인해서 가미칼 전막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리스크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성장성 역시 우리가 좀 편의점 쪽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리스크도 편의점, 성장성도 편의점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 성장성은 이 불황에 강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예전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업인 이 편의점이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업 분할을 통해서 복잡한 사업 구조로 인해서 이 기업 가치 저평가가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이 본업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경영 효율성 제고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이 소비 환경에서도 실적이 좀 탄탄하고 이커머스의 공세에서 편안한 선택지는 이 편의점과 그리고 낮은 단가 그리고 지근거리에 있는 쇼핑 채널 그리고 24시간 동안 영업을 한다라는 특성상 가격 민감도가 낮아서 이 불황에 강한 사업 모델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상위 사업자로서의 업계 재편 과정에서 이 GS 리테일과 그리고 BGF 리테일의 출점은 안정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성장세 역시 좀 꾸준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컨센서스가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25년도 이후부터는 다시금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 GS 리테일의 주가 상승에 뭔가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바로 실적적인 부분이다. 실적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은 바로 영업이익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GS 리테일의 적정 주가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자, 해당 내용은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GS 리테일의 하락세가 거의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지속적인 좀 장기 추세로 바라봤을 때는 10년 가까이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실적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사업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 가치가 좀 제고되는 부분들이 과연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떤 부분을 좀 봐야 하냐면은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차트가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장기 이평선과 이평선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은 제가 이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부분을 지표로 제가 직접 제작을 한 부분인데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가격 위쪽으로 좀 주가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나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대형주면 대형주일수록 과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얘기냐면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반복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GS 리테일이 10년간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년 동안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마다 항상 저항적인 부분들을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 정항이라고 썼네요. 정항이 아니라 저항이죠. 네. 이 저항 부분이 계속해서 부닥쳤었던 구간들을 좀 살펴보면은 480일 이평선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481선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엔 차트가 흐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게 한두 번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졌다라는 점이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던 구간이 2014년도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에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 바로 이 481선이 강하게 좀 돌파가 나온 시점이었거든요. 이 구간들이 단순히 481선이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장기 평선들의 이격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추세가 정배열로 바뀌는 그러한 구간에서 481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이 영업 실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이 주가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481선을 맞고 나서 합병, 그 기업 분할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원래 오늘 보면은 저가 가징에서 마이너스 18%까지 주가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재차 다시 회복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과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에 따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느냐? 481선과 281선 241선 그리고 121선의 이격도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주가가 다시금 상승 전환이 나오는 그 시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 상반기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적정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재상장된 이 GS 리테일의 적정 시가총액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조 2,500억 정도를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추정되는 부분은 유통업종 평균 이 PER 대비해서 30% 정도 프리미엄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 PER을 12배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12배 PER을 적용을 해서 합리적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냐? 바로 27,000원 정도로 저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여기까지 갈 거야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적정 주가는 이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체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과연 27,000원까지 가는지 아니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변경이 돼서 적정 주가가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 이 테마 대장과 함께 꾸준히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구독자분들 지금 계속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GS 리테일에 좀 묶여 계시면서 나는 다른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금일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오늘의 주식의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테마대장의 오늘의 히든 종목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댓글란에 설문조사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글로벌 넘버원 이 파운드리 TSMC의 국내 유일한 이 공식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설계 공급 개혁까지 역시나 체결을 한 아주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유일과 최초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실적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최근에 이 세력의 대량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내시고 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히든 종목 말고 조건 검색식과 그리고 단기 스윙 조건 검색식 역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문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대장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